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밤마다 못 자면 미쳐버리는 거 아냐. 그 말을 하며 울던 제 아내의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날들을 지나 지금은 밤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스르르 잠드는 기적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큰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6 됐고 지금은 전라북도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아내랑 단둘이 살고 있었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살림 차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중이었죠.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작은아들은 부산서 사업한다고 1년에 한두 번 내려오고 딸내미는 미국에 시집가서 얼굴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때 제 일상이 참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랑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은 대충 밥 말아 먹고 오후엔 텃밭에 나가서 상추나 고추 좀 따고 가끔 마을회관에 나가서 장기 한 판 두고 오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건강은 뭐 그저 그랬지요. 혈압약 하나 먹고 있었고 무릎이 좀 시큰거렸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가을부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 3시, 4시. 그마저도 깨면 다시 잠이 안 오고, 그러니 낮엔 몸이 처지고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버럭 화가 나고, 괜히 TV 소리 크다고 지적하고, 손주들이 왔다가도 피곤해서 웃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끼리 이야기 나누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노식이 형님 요즘 왜 이리 예민하셔? 밤에 잠 못 자시는 거 아니여? 그 말이 어찌나 꽂히던지 그날 밤 아내한테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밤마다 눈만 감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는 건 고사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미칠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죠. 여보, 그러다 큰 병 나는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보자. 그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늙음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요. 지금부터는 그 불면증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점점 망가져 갔었습니다. 그땐 진짜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눈을 말똥말똥 뜨고 누워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지난날 잘못했던 일들, 자식들 걱정, 몸 여기저기 아픈 데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다 새벽쯤 되면 겨우겨우 눈이 감기는데 그때는 또 아침 해가 떠서 동네 닭이 울어댑니다. 그러면 또 억지로 일어나야 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낮에는 무기력하고 몸은 항상 천근만근 밥맛도 없고 말수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도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괜히 짜증을 내면 아내도 상처를 받았는지 하루는 밥상머리에서 울더라고요.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매일 당신한테 눈치 보며 살아야 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아프게 만들고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고.
일단 보건소에 갔습니다. 수면 관련 건강 강좌도 듣고 동네 한의원, 병원도 다녀봤지요. 누가 좋다던 수면 유도제도 써봤고요. 한참은 밤마다 라디오 소리 틀어놓고 잠들어 보려고 애도 썼고 양파 껍질을 베개에 넣으면 잠이 온다는 말도 듣고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면 유도제는 처음엔 좀 듣는가 싶다가 나중엔 그거 없으면 아예 못 자겠더라고요. 머리도 멍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더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냐? 그나마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민간요법들은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였어요.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이 더 집착이 돼서 더더욱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낮에 길 가다가 한숨을 푹 쉬는데 마을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계시던 김할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노식이 아저씨, 그 얼굴 뭐여? 도깨비라도 보고 온겨? 밤잠 못 자는겨? 그 말에 괜히 또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약한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는 그 후에 제가 시도한 방법들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졌는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요. 정말이지 하나같이 다 실패였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처음 며칠만 효과가 있었지요. 그 다음부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다음 날은 머리가 띵하고 손이 덜덜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약을 끊었는데 그 다음 며칠은 더 끔찍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식은땀이 줄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잠의 문제가 아니구나. 민간요법도 해봤습니다. 양파 껍질 말린 걸 베개 속에 넣고 따뜻한 우유 마시고 라벤더 향도 뿌려보고 잠깐 효과가 있나 싶다가 그것도 곧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한참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로 밤을 새곤 했는데 어느 날은 이어폰이 꼬여서 자다가 목을 쥘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본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보, 그냥 병원 다시 가보자. 제발 하며 우는데 그때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정신과 신경과 한의원까지. 그때마다 의사들은 비슷한 얘기만 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작 어떻게 편히 가져야 할지에 대해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같은 노인네한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었죠. 한 번은 명상이나 요가가 좋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 영상을 따라하며 눈을 감아봤습니다. 근데 웬걸요. 눈을 감으니까 더더욱 머릿속이 시끄럽고 숨을 고를수록 불안감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에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거실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면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는 날이 많았어요. 그 시간만 되면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잠 못 자다 진짜로 죽는 거 아냐? 그렇게 모든 게 다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고 어느 누구도 제 속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때 절절히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저에게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아내는 방에서 잠든 듯 조용했고, 저는 TV 소리도 안 켜고 그저 불 꺼진 거실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TV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내가 자다가 리모컨을 건드렸는지 볼륨이 작게 켜졌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노인분이 불면증 극복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TV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불면증은 단지 잠 못 자는 병이 아니라 생활의 흐름이 틀어진 신호입니다. 하루 전체의 루틴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루틴이 문제라고? 잠을 잘 수 있는 흐름을 만들라. 생각해보니 저는 낮엔 축 늘어져 있다가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잠 안 온다고 과자도 먹고 몸도 마음도 혼란스러운 채로 밤을 맞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수면 루틴 만들기, 불면증 극복 생활 습관, 하나하나 찾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블로그에서 자기 전 2시간은 나만의 이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글을 봤어요. 또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오후엔 가벼운 산책,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밤 9시 이후엔 전자기기 사용을 끊으라는 내용도요. 처음엔 이런 걸로 되겠나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그날부터 제 생활 루틴을 정리해보기로 했지요. 아침에 몇 시에 깨어났는지, 점심에는 뭘 먹었는지, 산책은 몇 시에 했는지, 그리고 몇 시에 침대에 누웠고, 그날 밤 잠은 어땠는지까지. 하루 이틀이 지나자 점점 제 생활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오후에 낮잠 자면 그날은 잠이 더 안 오는구나. 아, 밤에 스마트폰 본 날은 더 뒤척이는구나. 그런 작은 발견들이 쌓이며 저는 점점 이제 잠 잘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노년수면 건강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운 좋게도 바로 등록이 가능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면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잠은 억지로 드는 게 아니라 하루를 잘 살았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것. 그제야 전 뭔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발견한 방법들을 제가 어떻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매일을 달리 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7시 정각에 무조건 눈을 떴습니다. 밤에 얼마 못 자더라도 일단 일어나서 햇빛이 얼굴에 닿도록 베란다에 나가 10분이라도 서 있었어요. 그게 처음엔 좀 민망하고 귀찮았는데 며칠 하다 보니 몸이 아침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입맛 없다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젠 꼭 미역국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라도 챙겨 먹었지요. 점심엔 가볍게 국수나 비빔밥으로 하고 오후 3시쯤 되면 꼭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한 바퀴도 힘들었지만 하루 이틀 걷다 보니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밤 9시 이후에는 무조건 스마트폰과 TV를 껐다는 겁니다.
아예 거실 불도 조명 밝기를 낮춰서 조용하게 만들고 아내랑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얘기하거나 가벼운 수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딱히 자려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숨만 쉬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 어젯밤에 중간에 안 깨고 잤네. 그런 날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잠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불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뒤로는 진짜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고 밥맛도 살아나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안 오니까 괜히 화만 냈는데 지금은 아내 손 꼭 잡고 오늘도 고마웠소라는 말을 하게 되었지요. 아내도 웃으면서 요즘 여보가 예전처럼 다정해져서 좋아요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놀러 오면 함께 놀아줄 힘도 생겼습니다. 예전엔 애들이 소리 지르면 짜증났는데 이젠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땐 그냥 그날은 그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루틴을 다시 지키면 자연스레 리듬이 회복되니까요. 삶의 리듬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는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고 잠이 들기 전 아내랑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제가 깨달은 정말 중요한 조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건 잠은 억지로 자려 할수록 더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하루를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보내면서 몸과 마음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첫째, 생활 루틴을 정해놓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꼭 쬐고 낮잠은 너무 길게 자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녁에는 가볍게 움직이고 전자기기는 일찍 끄고 몸을 쉬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잠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은 꼭 자야 해 이런 생각은 오히려 불안만 키웁니다. 잠은 자연스럽게 오는 손님처럼 여겨야 합니다. 한두 시간 못 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날 다시 리듬을 잡으면 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기만의 습관을 만드세요. 저는 잠자기 전에 보리차 한 잔 마시고 수필집 몇 페이지 읽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르신들께 맞는 습관이 꼭 있을 겁니다. 넷째,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와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까운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가끔은 친구나 가족에게 요즘 잠을 잘 못 자. 이 말 한마디만 꺼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포기했던 밤들, 울고 싶었던 새벽들. 그 시간을 지나오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잠은 삶의 리듬이 회복되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도 반드시 잘 수 있습니다. 조금은 느리게 돌아오겠지만 끝내는 따뜻한 밤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지금도 매일 밤 눈을 감고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은 꼭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